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빨라야 한다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만족하려는 마음, 왜 당신의 불안을 더 키울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기다리는 일이 괜히 손해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답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왜 바로 안 될까 하는 초조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곤 하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5분만 지나도 허전해지고 남편에게 작은 부탁을 했는데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만 급한가 하는 섭섭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손주 사진 올라오기만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툭 내려앉는 경험. 마트 계산대에 줄이 조금만 길어져도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순간.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인데 이제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예민해지는 자신을 보며 많은 분들이 당황하곤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달려온 탓에 우리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도착하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해결되는 시대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뇌는 기다림을 불안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도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나는 변한 것 같고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내가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즉각적 만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빠른 자극과 빠른 보상에 익숙해지면 기다림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속삭임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왜 조급함이 찾아왔는지, 그 조급함이 어떻게 당신 마음을 흔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는지 천천히 당신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할게요.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 한쪽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가끔은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헉하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빠르고 정보도 빠르고 심지어 생각보다도 세상이 먼저 달려갑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바로 도착하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해결되는 게 너무 익숙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빠름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든 것 같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가 아닌데도 스마트폰 알림 하나 울리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들. 대중교통이 몇 분 늦어도 예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지는 마음.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줄었나 하고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64 오윤정 씨도 그랬습니다. 오윤정 씨는 말수가 많지 않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소한 기다림이 이상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10분 늦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바로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쑥 떨어지고 남편이 대답을 조금 늦게 하면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오윤정 씨는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변했지? 예전에는 이런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건 오윤정 씨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마음보다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보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빠른 보상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기다림을 손해, 위험,
불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도파민 보상 시스템의 변화라고 해요. 쉽게 말해, 빨리 오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느린 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윤정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늦게 받아도 사실은 그냥 내가 귀찮아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말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덜 소중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이에요. 기다림이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이 본질입니다. 빠른 시대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을 심어주었습니다. 빨리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빨리 답하는 사람이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배려다. 이 기준이 마음속 깊이 박히면 조금만 늦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관계를 괜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속도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상대가 늦게 답한 건 그 사람의 생활 리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느리게 움직이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일 수 있고요. 세상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지만 우리 마음의 속도는 여전히 인간적인 속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내 문제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윤정 씨에게 아주 작은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30초만 느리게 행동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이죠. 컵을 닦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기 전에 2번 숨을 들이마신다든지, 길을 걸을 때 일부러 반박자 느리게 걸어보는 겁니다. 이 조그만 연습은 내게 새로운 신호를 줍니다. 느려도 괜찮아. 기다려도 괜찮아.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조급함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오윤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예전에 늦으면 가슴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사는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조급함이 해결되면 무엇인가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괜찮아지는 마음이 가장 큰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느림에서 시작됩니다. 빠른 시대가 당신을 흔들었을 뿐 당신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 지쳤던 것뿐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속도를 다시 찾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속도, 당신에게 편안한 속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속도. 그 속도가 바로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오해에서, 아주 짧은 침묵에서 조용히 생겨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면 그 짧은 침묵이 관계를 흔드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도 없는데 마음은 먼저 상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58살 김도연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 도연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가벼운 메시지였는데 그 문자의 답이 오지 않은 채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아들은 일하느라 휴대폰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도현 씨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왜 답을 안 하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나? 혹시 나를 귀찮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도연 씨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을 안 해? 아들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일하고 있었어요. 답을 늦게 했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도연 씨는 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됐나? 아들이 변한 건가? 내가 변한 건가? 하지만 사실 변한 건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른 답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무관심, 미움, 거리감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속도가 마음의 진심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와 반응의 간극,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대 속도와 현실 속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속에서는 곧바로 부정적인 해석이 올라옵니다. 나를 신경 안 쓰나?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되었나? 혹시 관계가 멀어진 걸까?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활 리듬이 다를 뿐이에요. 도연 씨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도연 씨, 아들 속도는 아들 속도고 아버지 속도는 아버지 속도예요. 서로 다른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 다른 속도를 관계의 문제로 착각하곤 해요. 그러자 도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꼭 나를 낮춰서 생각했을까요? 아들이 답이 늦으면 내가 덜 소중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건 도연 씨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빨리 답해주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응이 늦어지면 마음은 사실이 아닌 상처를 먼저 상상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구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침묵을 긍정보다 부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답을 늦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느낀 불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간극을 마음이 과하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첫째로 현실적인 기대, 시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두세 시간 동안 답을 못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의 흔들림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둘째로 상대 속도를 나에 대한 무관심이나 태도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각자의 생활 리듬일 뿐이에요. 셋째로 감정이 올라올 때 20초만 호흡하는 것입니다. 20초면 뇌의 감정 신호가 진정되면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도연 씨는 이런 연습을 몇 주 동안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아들 답장이 늦어도 괜찮아졌어요. 늦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괜히 서운해지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 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이해 하나만 더해져도 크게 변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맞추려다 지친 것이지 관계가 틀어져서 지친 게 아니었어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에 오해는 빨리 자라고 감정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관계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관계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당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조급함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아이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내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 정도도 못하지?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죠. 하지만 이 자기 비난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지친 마음이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예순둘 박인숙 씨도 비슷했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고 무엇이든 제때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든 일에 빨리하는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설거지를 끝내야 하고, 빨리 집안을 정리해야 하고, 빨리 연락해야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어딘가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숙 씨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느리게 움직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제가 저를 혼내고 있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인숙 씨를 탓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도파민 기대 실패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빠른 만족에 익숙해지면 조금만 늦어져도 실패했다고 과하게 해석합니다. 실패가 아니어도 실패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다시 자기 비난을 불러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잘못된 알림입니다. 인숙 씨는 그런 자신이 너무 낯설어 내가 나이 들어서 느려진 건가요? 제가 약해진 건가요? 이렇게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려진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 말에 인숙 씨는 오래 묵힌 숨을 내쉬듯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힘입니다. 조급할수록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질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자기 비난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비난은 또 다른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빠른 회전에 갇힌 톱니처럼 몸도 마음도 지쳐가죠. 그래서 저는 인숙 씨에게 아주 작은 연습을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바로 하루 한 번 느린 행동하기. 거창한 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 일부러 속도를 반 박자 늦추는 것. 양말을 접을 때 한 번 더 손끝을 정리하는 것. 커피를 마시기 전에 2번 숨을 들이마시는 것. 딱 이 정도. 인숙 씨는 처음엔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늦추면 더 불편해요. 하지만 일주일 뒤 인숙 씨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상해요. 느리게 하니까 마음이 조용해져요. 처음엔 억지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느린 게 더 편해요. 이게 바로 조급함이 풀리는 첫 순간입니다. 의지가 강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단 몇 초의 느림이 지친 마음에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조급함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해요. 이제 인숙 씨는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잡아주었어요. 당신도 혹시 요즘 조금만 늦어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고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데 나만 나를 몰아붙이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려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마음이 지금에서야 나 좀 쉬고 싶어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은 잘못보다도 당신 마음이 건네는 작은 SOS입니다. 그 신호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마음의 결은 훨씬 단단해지고 자기 비난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원래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넓어진다. 오래 참아온 사람은 여유롭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빨리 상처받습니다.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 나중에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반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70살 최성국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성국 씨는 젊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편하면 자신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며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양보하고 평생 가족들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죠. 성국 씨는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런 사람이 진짜 가장이지. 하지만 그 칭찬 속에서 성국 씨의 마음은 조금씩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가능했지만 그 참음이 쌓이며 마음을 서서히 빈약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60 후반이 넘어서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버스 지연이 요즘은 몇 분만 늦어도 짜증이 났고 아내가 대답을 늦게 하면 왜 이렇게 느려?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예민해졌고 손주가 영상통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마음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국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변한 건가? 왜 이렇게 조급해졌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국 씨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이제야 말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평생 참고 눌러두고 양보했던 마음이 이제 그만 누르고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성국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참는 사람인데 왜 나이 들수록 더 못 참게 된 걸까요? 그 질문에는 후회, 당황, 서운함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국 씨, 그건 참는 힘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눌러서 그래요.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어서 이제 마음이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성국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요. 평생 참고 산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을 뿐 안에서는 계속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안전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감정들은 한꺼번에 떠오르며 표면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더 예민해지고 기다림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급함이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성국 씨는 이런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국 씨, 조급함이 생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회복하려는 첫 단계예요. 이제는 참지 말고 마음이 올라오는 걸 그대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 말 이후 성국 씨는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고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지. 평생 참아왔으니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거지. 그 말을 하고 나면 감정의 날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성국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눌러두었던 욕구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자신을 위해 써보기로 한 겁니다. 가고 싶었던 등산 코스 하나를 골라 한 달에 한 번만 다녀오는 것.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사진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 아내에게 오늘은 내가 선택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딱 이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마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구나. 이 느낌이 생기자 조급함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성국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조급한 이유를 알겠어요. 참은 게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꼭 빨라야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빨라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급함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혹시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조급함은 당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고장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따라 당신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조급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당신 마음이 솔직해진 것이라는 걸.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급함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행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작은 짜증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느낄 수 있었던 기쁨, 여유, 만족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조급함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 다음 것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3 장미경 씨도 그런 지점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미경 씨는 취미를 하나쯤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뜨개질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텃밭도 가꿔보고 처음엔 설렘이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마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늦게 와? 왜 금방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하지? 그리고 결국 스스로 포기했죠. 나는 원래 취미랑 안 맞아. 하지만 그건 취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함이 즐거움이 자라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미경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금방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흥미가 바로 떨어져요. 그 말은 요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도파민 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반복되면 뇌는 느리게 오는 만족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꾸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 바로 재미있어야 해. 지금 바로 성과를 느껴야 해. 느리면 실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무기력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자라기 전에 꺼져버립니다. 뜨개질을 하다 막히면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을 느낄 기회도 없이 포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선이 틀어지면 그 틀어진 선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기도 전에 종이를 구깁니다. 텃밭을 가꾸다 싹이 늦게 나오면 자라나는 과정의 감동을 느끼기도 전에 씨앗을 덮어버립니다. 조급함이 옆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빨리 해. 빨리 즐거워져. 빨리 성취해. 그러니 오래 지속될 리 없죠. 하지만 삶에서 가장 깊은 만족은 늘 시간이 필요한 것들에게서 나옵니다. 관계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당신 자신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것이 결국 가장 튼튼해져요. 조급함은 그 천천함을 못 견뎌서 행복의 뿌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경 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목표로 하지 말고 시간을 목표로 해보죠.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10분만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미경 씨는 처음에 피식 웃었습니다. 10분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미경 씨에게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하루 10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부담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10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3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죠. 신기하게도 빨리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그동안 너무 서둘러서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포기한 거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에게서 재미를 먼저 빼앗아갑니다. 재미가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같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해도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늘 뒤처지는 느낌이 생기죠. 그런데 그건 당신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조급함이 키운 착시일 뿐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은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쉴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만족이 올라옵니다. 결과가 늦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충분히 괜찮다. 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미경 씨는 마지막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내가 뭔가를 빨리 얻기 위해 쓰는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를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 말이 정말 오래 남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급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비로소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도 거창한 변화가 아닐 겁니다. 하루 10분, 하루 한 번의 느린 걸음, 하루 한 번의 깊은 호흡, 그것만으로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67 윤혜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섭섭해도 말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혜숙 씨는 참 착하다, 천사 같다,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정작 혜숙 씨 마음은 언제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리는 늘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혜숙 씨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바로 받지 않았고 손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의 공백 속에서 혜숙 씨 마음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내가 귀찮아졌나?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건가?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걸까? 평생 참아왔던 마음이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하게 받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잔잔하지 않았죠. 그런데 손녀가 말한 단 한 문장이 혜숙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게 답해도 사랑은 그대로예요.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지만 혜숙 씨의 마음 깊은 곳을 바로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반응, 속도를 사랑의 크기라고 착각해왔다고. 누가 빨리 연락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늦게 연락하면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혜숙 씨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불안이 되었고 불안은 조급함이 되었고 조급함은 상처가 되어 자기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혜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속도와 상관없어요. 그 말에 혜숙 씨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무심해졌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빨리 의심한 거였네요. 그날 이후 혜숙 씨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늦게 답하면 이렇게 한 문장만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겠지. 그 한 문장이 혜숙 씨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늦은 무관심이라고 해석했는데 이제는 늦음 그 사람의 속도로 받아들인 거죠.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자 감정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느린 대답은 무심함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성격이었고 아들의 빈틈 있는 연락은 무관심이 아니라 바빠서 잠시 놓친 것이었고 손녀의 느린 반응은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다림이 편해지자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숙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빨리 흔들렸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온 뒤 혜숙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으로 넘어갔을 일도 이젠 한 번 더 이해할 여유가 생겼고 기다림 속에서 불안이 아닌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누가 늦게 답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속도는 그 사람의 삶이지 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숙 씨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만족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 이 문장이 해숙 씨의 마음처럼 지금 당신 마음에도 천천히 내려앉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빠른 답을 기다리며 흔들리던 마음도, 늦은 반응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도,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쳤던 마음도 오늘 여기서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지켜내는 평온을 가지고 있고, 삶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마지막에 둔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품어줄 시간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당신 속도로 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조급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시대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당연해진 세상이 우리 마음의 기준을 조금씩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침묵이 불안으로 들리고, 조금 늦은 대답이 상처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스스로를 다그치고 의심하며 지쳐갔죠. 하지만 오늘 6가지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당신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이 약해져서 생긴 것이 아니고,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이 너무 오래 버티며 살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빠른 시대가 만든 기준 속에서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당신 속도로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고, 한 번 더 생각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원하는 속도는 언제나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지켜주는 속도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 인생입니다. 하고 싶던 일, 가보고 싶던 곳, 만나고 싶던 사람들, 그 모든 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마음은 여유를 만나면 다시 빛을 냅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집착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